11번 볼게요. 이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자기반응성 물질이다 그러면 제 몇류? 오류이연물이죠. 이 오류이연물의 품명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니트로 화합물은 오류입니다. 요 할로겐간 화합물은 산화성 액체인 육류죠. 질산 에스테르류 오류죠. 히드록실아민 염료도 오류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정 수량을 좀 든다면 니트로 화합물은 200kg, 질산 에스테르는 10kg, 히드록실아민 염료는 100kg 이렇게 되죠. 자, 요 할로겐간 화합물은 행정 안전 불행이 정하는 제6류 이연물이에요. 지정 수량은 300kg이죠. 12번 마그네슘의 화재에 주수를 했어요. 자, 마그네슘이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뿌렸다는 얘기죠. 주수는 물이죠. 물을 뿌렸더니 물과 마그네슘이 반응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금속이거든요. 이 금속과 물이 반응을 하면 뭐가 나와요? 수소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는데 뭐 반응식은 이렇게 되겠죠. 마그네슘에다가 이렇게 물이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금속과 이 물에서의 수산기. 요거는 이제 플러스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제 이 MgOH2 이러한 수산화 마그네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OH가 빠져나간 나머지 이제 H가 하나가 있죠. 자, 이 H에서 만들어져 이게 바로 수소죠. 수소. 그래서 수소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마그네슘 1몰을 물 1, 이거는 맞춰야 되겠죠.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H가 2개인데 H 2개, 4개죠. 그럼 여기가 2가 들어가야죠. 수소가 4개가 되려면. 그래서 이렇게 되죠. 마그네슘 1몰을 물 2몰과 반응을 하면 수산화 마그네슘 1몰과 수소 1몰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제2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이제 1종 분말 소화약제 1종.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탄산수소 칼륨이잖아요. 요게 이제 제2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2종 분말 소화약제다. 그래서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4번이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제1종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잖아요.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일컫느냐 그러면 수소가 가운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중탄산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제2종은 탄산수소 칼륨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요 H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중탄산 칼륨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요게 이제 인산이고 암모늄이죠. 그래서 인산 암모늄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3종 분말 소화약제는 요 인산염 때문에 A급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일반 화재. 반면에 이제 나머지 그 분말 소화약제들은 다 BC급이죠. 그래서 1종, 2종 B급, C급 적용하고 3종은 A, B, C에 적용을 하죠.
자, 14번 볼게요. 물과 반응을 하였을 때 가연성 가스. 그러니까 이렇게 물과 이렇게 여기가 반응물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요 이제 생성물이 뭐가 나왔어요? 가연성 가스가 나왔어요. 가연성 가스. 발생을 해서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거. 그러면 이거 뭐냐 그러면 금수성 얘기하는 거죠. 금수성.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산화, 칼슘, 그다음에 칼륨. 근데 이제 이 칼륨이 바로 금수성이죠. 금수성. 그다음에 자연 발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이죠. 칼륨. 그러게 되면 여기에서는 요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바로 금속은 수소 가스가 나오게 되죠. 자, 여러분 요 과산화 칼슘은 과산기와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기과산화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류이온물이고 메탄올은 제4류이온물 알코올류고 과산화수소는 제6류이온물이죠. 자, 그래서 칼륨, 나트륨, 뭐 리튬 뭐 이런 것들이죠. 알카리 금속과 알카리 토금속들. 자, 15번 물리적 소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연쇄 반응의 억제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억제 소화를 얘기하는 거죠. 억제 소화. 이 억제 소화 이꼬르가 부촉매 소화, 부촉매 소화. 이렇게 부촉매 소화하고 이렇게 부촉매를 하는 것은 요거는 물리적 소화가 아니고 뭐예요? 화학적 소화 방법이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냉각, 그다음에 공기급촉 차단, 그다음에 가연물 제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연소의 사면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냉각과 관련된 건 점화원, 공기와의 접촉은 산소, 가연물은 연료 이렇게 되죠. 이러한 것. 2, 3, 4는 물리적 소화 방법이죠. 자, 요거는 화학적 소화입니다. 연쇄 반응의 억제에 의한 방법이. 자, 16번. 다음 중 척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척화 온도가 가장 낮은 거 지금 보시면 아세톤, 이氧화탄소, 휘발유, 벤젠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사류이온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이황화탄소와 자, 화학식은 CS2죠. 그 다음에 디에틸 에테르. 이 분자식은 이렇게 에테르기가 있고 디에틸 그러니까 C2H5, C2H5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징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황화탄소는 사류 중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다. 그 다음에 디에틸 에테르는 사류이온물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황화탄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척화 온도, 발화 온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황화탄소가 가장 낮죠.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징적으로 이황화탄소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를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 방법 중에서 유류 화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B, C, D, E, F, F 이꼬르 K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 또는 K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일반 화재. 일반 화재에 적응하는 거죠. 일반 화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뭐를 남겨요? 애쉬, 재를 남긴다. 그다음에 B급은 유류. 그다음에 C급은 전기. D급은 금속. E급은 가스. F 또는 K급은 주방, 식용유 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유류 화재 그랬으니까 유류 화재는 뭐예요? B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죠. 18번 보도록 할게요. 소화 약재로 사용이 되는 물에 관한 소화 성능 및 물성. 물성은 뭐냐 하면 성질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성질, 소화 성능과 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이거죠. 물을 소화약재로 쓰는 것은 바로 이거죠. 비열과 증발 잡열이 커서 냉각 소화 효과가 우수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고 그다음에 증발 잡열은 융해 잡열이냐 또는 증발 잡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요 증발 잡열이라고 하는 것은 539 칼로리 퍼 그램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물 15도씨의 비열은 약 1칼로리 퍼 그램 도시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1이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물 100도씨의 증발 잡열은 439.6이다. 그런데 약 얼마예요? 약 539 칼로리 퍼 그램.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다음에 4번 물의 기화에 의한 팽창된 수증기는 질식 소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팽창을 하는데 몇 배 정도? 한 1650배 정도 뭐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자, 맞는 얘기죠. 자, 19번 볼게요. 공기에서의 공기에서의 연소 범위, 그러니까 공기 중에 연소 범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험도 값이 가장 큰 것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러한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이氧화탄소, 그다음에 뭐 아세틸렌,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디에틸 에테르, 뭐 이러한 정도는 그냥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음도라고 하는 거는 H는 어떻게 돼요? 연소 범위. 그러니까 상한값에서 하한값을 빼야죠. 이렇게 연소 범위의 하한계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가 이험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요 하한도 알아야 돼. 하한값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뭐 상한값도 알아야 되죠. 뭐 나와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디에틸 에테르는 1.9에서 48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소인 경우에는 4에서 75. 이 에틸렌인 경우에는 에틸렌은 2.7에서 3.6. 2.7에서 36. 그다음에 부탄은 1.8에서 8.3.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최종적으로는 암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이러한 순서를 이렇게 암기하셔가지고 또 시험에 좀 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에틸 에테르가 가장 H값이 큽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4.26이 나오는데 24.26 정도에 그래서 가장 크다. 여기에서 지문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건 아세틸렌, 그보다 더 큰 건 이산화탄소. 그래서 그 순서는 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이 빨리 뭐 풀지 않고도 좀 대비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자, 조연성 같습니다. 조연성. 도울조자죠. 탄련자. 타는 것을 도와주는 성질.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산소죠. 그래서 산소를 포함해서 할로겐 조건소, 불소, 염소,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조연성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질소는 아니죠. 그 다음에 수증기도 아니고, 여기서는 산소는 맞는데 이산화탄소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질소 아니죠.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에. 그래서 이제 조연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이 조연성을 도울조자 아니면 지연성이라고도 얘기해요. 타는 것을 지는 뭐냐 하면 지속한다는 뜻이에요. 지속. 계속 타도록 지속시킨다. 그래서 조연성 또는 지연성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021년도 제4회 기출 문제 풀이를 해봤어요. 실제 뭐 이렇게 기출이 됐던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썩 어렵진 않죠. 사실 뭐 이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실제 문제에 가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뭐 좋은 점수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